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떨림이 일었어요. 15년간 한 남자에게만 익숙했던 내 몸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순간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죠. 머릿속에선 이래도 될까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모든 망설임이 3월의 눈처럼 녹아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보았으니까요. 붉게 물든 석양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내 심장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뛰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다시 깨어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52세 여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렘이 찾아왔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날의 시작은 평범했어요. 늘 그렇듯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을 바라보았죠. 라디오에선 옛날 노래, 사랑이 떠나가도가 흘러나왔고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4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저 서지혜는 몇 해 전 이혼 후 그저 외로운 중년 여성이 되었어요. 눈부신 봄날의 아침조차 혼자 있으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설레게 될 줄은요. 잠시만요.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사랑은 찾아올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음 전개가 정말 놀라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결혼 15주년을 막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지혜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목소리의 차분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이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걸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일에 빠져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주말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학생들 지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어느 날 그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나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강, 공원의 벚꽃 풍경, 첫 집을 구하며 설레던 순간들, 그 모든 추억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고, 밤에는 울음소리가 베개를 적셨죠. 내가 뭘 잘못했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후회와 자책의 목소리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였죠. 80년대 학창 시절 친구들은 제각기 자기 가정에 바쁘고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어요. 영상통화로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지만 통화가 끝나면 집안에 더 큰 침묵이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딸의 물음에도 잘 지내, 걱정 마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들에게 엄마의 외로움을 짐으로 지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평생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살던 제게 이 고요함은 견디기 힘든 형벌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까지 채워야 할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약은 제때 챙겨 먹었나? 혼자 하는 대화가 습관이 되었죠. 가끔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같은 말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외로움이란 이런 거죠. 하지만 곧 제 인생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다 지역신문에서 우연히 본 공고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 작은 광고였지만 컬러 사진 속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왠지 제 마음을 끌었어요.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신청했을 뿐이었어요. 뭐라도 해야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첫날 출석부에 이름을 적으며 생각했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만나게 될 줄은요. 수채화 교실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2시 문화센터 3층 작은 교실은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물감 향기로 가득했죠. 붓으로 물감을 풀어 종이 위에 색을 입히고 그림이 마르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주부들이었는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았죠. 우리 영감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해요. 저는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 갑자기 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내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만났죠. 수채화 교실의 새로운 강사 최진우 선생님. 기존 선생님이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 대신 오신 분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깊은 눈빛에서 뭔가 진중함이 느껴졌어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그는 곧바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설명도 짧게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물감이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물감이 가는 대로 두세요. 그래서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졌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장면을 꼭 지켜봐 주세요. 수업 중 제가 물통을 엎질러 그림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였어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셔서 잠시 정신을 놓았다가 팔꿈치가 물통에 부딪혔죠. 1시간 넘게 공들인 풍경화가 순식간에 번져버렸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한숨만 내쉬었죠. 속상한 마음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진우 선생님이 다가와 제 그림을 살펴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런 우연히 만든 효과가 오히려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이대로 두고 말려보세요. 그의 손이 제 그림 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여기 보세요. 물이 번져 만든 이 경계. 우리가 의도해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죠.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데 왠지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55세의 나이에 참 우습죠.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찾아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켜봐 주세요. 그 후로 문화센터에서 진우 선생님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림을 정리할 때면 어느새 와서 도와주곤 했죠. 서 선생님, 이 붓은 이렇게 세척하는 게 좋아요. 털이 상하지 않게요. 처음에는 그저 강사의 친절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가 제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때론 제 그림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기도 했죠. 서 선생님은 색감이 참 좋으세요. 보라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독특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어느 날 수업 후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죠. 빈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데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때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아주었고 그 따스한 온기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여서 마음이 설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을 때 왠지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느껴졌죠. 네, 감사합니다.
버스 창문에 맺힌 빗방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버스에서 내린 후 그가 제안했어요. 저녁 먹고 가실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망설이던 제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의 첫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골목 안 오래된 국밥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기 육개장이 정말 맛있어요.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하는 집이라. 식당에서 알게 된 건 그가 62세로 저보다 7살 많다는 것. 30년간 건축가로 일하다 은퇴했고 젊은 시절부터 그림을 취미로 그려왔다는 거였어요. 건축과 그림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공간과 빛,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다루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육개장을 먹는데 오랜만에 음식이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요. 5년 전 부인과 사별했고 아들 둘은 모두 해외에 산다고 했죠. 큰아들은 캐나다, 작은아들은 호주예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죠.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리듬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의 대답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혼자인 삶에 적응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혼했어요. 2년 전에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제 상황을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가벼운 대화만 나누었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게 되었죠. 그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고 특히 오래된 건물들의 역사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그 한옥 아세요? 처마의 곡선이 참 아름다워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1980년대 학창시절 이야기, IMF 때 겪었던 어려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까지.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퇴직하고 뭐하고 지내세요? 그가 어느 날 물었어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24년간 아이들이랑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아, 그럼 교사셨군요. 네, 초등학교요. 생각보다 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눈 깜짝할 사이에 울컥해지는 제 목소리에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참 좋아했겠네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씻으려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11월 초에 차가운 물이 손을 얼게 했죠. 이런 일은 항상 남편이 해결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처리해야 했어요. 도대체 보일러가 왜 이러지? 보일러 업체에 전화하려다 문득 진우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건축가니까 이런 것도 알지 않을까.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지금 갈게요.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4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손에 도구 가방을 든 그가 서 있었어요. 전 건축가라 이런 것도 좀 다뤄봤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보일러를 점검하던 그의 모습이 든든해 보였죠. 회색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린 모습이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문제를 금방 찾아내고 간단히 고쳐주었어요. 배관의 공기가 찼네요.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면 돼요. 감사합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 제 제안에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마치 첫 데이트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거실로 돌아오니 그가 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가에 놓인 액자수.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었죠. 행복해 보이네요. 그의 말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로 변해버렸나 봐요. 사람은 항상 변하니까요. 같이 변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진우 선생님도 사진 있으세요? 그가 지갑에서 꺼낸 사진 한 장.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80년대 패션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미소가 환했어요. 제 아내예요. 5년 전 암으로 떠났어요. 조용한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죠.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하지만 이제는 그녀도 제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랄 거예요. 그 말에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전개를 놓치지 마세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채웠죠.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날씨 예보를 못 봤네요. 그럼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저녁도 같이 먹고요. 제 용기에 저도 놀랐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많은 건 없었지만 간단히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하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도와드릴까요? 부엌에 들어온 그가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아,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주세요. 매운 건 잘 못 먹어서. 함께 요리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음소리가 부엌에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제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으며 그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혼자 살면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가 그치고 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다음에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제 집에서요. 그의 제안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그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때로는 제 집에서 영화를 봤죠. 그의 집 벽에 걸린 직접 그린 그림들, 책장을 가득 채운 건축 서적들이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죠. 어느 저녁 함께 본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그가 물었어요. 이제 서로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제 이름은 진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저는 지혜예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진우 씨는 제 집 소파에서 영화를 보다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 씨가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떨림이 일었어요. 15년간 한 남자에게만 익숙했던 내 몸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순간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죠. 머릿속에선 이래도 될까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모든 망설임이 3월의 눈처럼 녹아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보았으니까요.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어요. 내 심장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뛰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다시 깨어났어요. 지혜 씨, 그가 나직이 속삭였어요. 나는 그저 그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궁금하셨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천천히 가까워지는 우리 사이에 처주이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갑자기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꽃다발을 든 아들이 서 있었어요. 윤재야, 웬일이니? 미리 연락도 없이. 엄마 생신 잊어버리셨어요? 깜짝 방문이에요. 맞아요. 제 생일이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그런 것까지 잊고 있었죠. 엄마,
요새 뭐 좋은 일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서요.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냥 취미 생활 때문이라고 얼버무렸죠. 아, 수채화 배우러 다니거든. 문화센터에서. 정말요? 엄마가 그림 그리시는 모습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데 마침 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전시회 보러 갈까 해서요. 김환기 특별전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당황한 저는 얼른 통화를 끊었지만 아들이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실망하진 않을지 걱정됐죠. 아니, 그냥 문화센터 선생님이야. 수채화 배우거든. 거짓말을 한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아들이 돌아간 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숨겼을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다음 날 진우 씨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는 이해한다며 웃어주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아직 아들들에게 지혜 씨 이야기를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화센터 수업 중이었어요. 진우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수강생들의 놀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진우 씨는 그렇게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심장 문제였어요. 협심증이에요. 다행히 큰 발작은 아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또 누군가를 잃게 되는 걸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보호자분 되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난 누구지? 여자친구, 연인, 그냥 아는 사람? 친구예요. 그 말이 얼마나 허전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복도에서 밤을 새며 기다렸어요. 간호사들이 가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아마 5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걱정하는 모습이 낯설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진우 씨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이틀 후 진우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음식도 싸가고 책도 읽어주며 간병했죠. 오늘은 소설가 김은의 공터에서를 읽어드릴게요. 책을 읽어주는 제 목소리에 그는 미소 지었어요. 지혜 씨 목소리로 듣는 책은 오디오북보다 좋네요. 이틀 후 그의 아들이 해외에서 급히 들어왔어요. 중환자실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서 급히 비행기를 탔다고 했어요. 아버지 여자친구세요? 당황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친구로 지내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아들은 고마워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우셨거든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진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진우 씨의 아들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나이 들어도 인생은 계속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지만 더 단단해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봐 주세요. 진우 씨가 퇴원한 날 제 집으로 모셔왔어요. 제가 간호사는 아니지만 교사라 아이들 돌보는 건 자신 있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병을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아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가 위안이 되었고 밤에 잠들 때 잘 자요라는 인사가 행복했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의 진짜 의미였나.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기만 했죠.
진우 씨는 제게 재촉하지 않았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준비됐을 때 말하면 돼요. 그러다 추석에 아들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게 드러났어요. 아들은 현관에 놓인 남성용 신발과 거실 소파 위의 남성 잠바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나도 다시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엄마, 갑자기라 놀랐어요. 아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아빠가 엄마를 떠난 건 아빠 선택이었고, 엄마가 새 삶을 찾는 것도 엄마의 선택이겠죠? 그 말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좋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혹시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가요? 응, 잠시 약 타러 나갔어. 그날 저녁 진우 씨와 아들이 함께 술을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진우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처음엔 아빠 생각에 반대했지만 진우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그냥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달랐어요. 화상통화로 진우 씨를 소개했을 때 딸은 화를 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의 분노에 가슴이 아팠어요. 미나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몰라. 그래도 너무 빨리 새 사람을 만나는 건 대화는 불편한 침묵으로 끝났어요. 몇 주간 딸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 시간이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계속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즈음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눈물로 문자를 읽었어요. 그분 다음에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천천히 가족들도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행히 가족들의 이해를 얻게 된 두 사람. 이제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여행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어요. 5년 만의 여행이었어요. 진우 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면서 마치 신혼여행처럼 떨렸어요. 제주도의 파란 바다와 푸른 하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노을이 지는 해변에 앉아 있을 때 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혜 씨,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반지는 아니었어요. 작은 목걸이였죠. 단순하고 소박한 은목걸이에는 작은 열쇠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내 마음의 열쇠예요. 지혜 씨만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도 똑같은 열쇠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는 가운데 그가 물었어요. 우리 결혼할까요? 진우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아니, 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의 약속 같은 거요. 남은 인생 서로 곁에 있어 주기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노을 속에서 입을 맞추었어요. 50대의 끝자락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우 씨는 제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죠.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요리를 나누어 했어요. 주말이면 문화센터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람. 남편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처음엔 상처받기도 했어요. 가끔은 밤에 혼자 울기도 했죠. 하지만 진우 씨는 늘 말했어요. 우리 행복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응원하는 이웃들도 생겼어요. 서 선생님,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사랑의 힘인가 봐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의 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느덧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단단한 사랑이 되었죠. 우리는 조금씩 꿈을 키워갔어요. 진우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고, 저는 방과 후 교실에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혜 씨, 우리 나이에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깊고 성숙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가을, 진우 씨는 갑자기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 상태가 악화된 거였죠.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성공 확률은 70% 정도라고 했어요. 이런 나이에 수술을. 진우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병실에서 진우 씨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지혜야, 처음으로 반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안 돌아오면 손으로 그의 입술을 막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꼭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술 당일, 대기실에서 홀로 기다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놀랐어요. 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요. 진우 아저씨도 만나보고 싶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몇 시간 후 아들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엄마, 혼자 이런 걸 다 겪게 해서 미안해요. 처음으로 가족이 다 모인 것 같았어요. 8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진우 씨가 의식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제 이름을 불렀대요. 지혜, 간호사가 전해준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병원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진우 씨의 회복을 지켜봤어요. 딸이 진우 씨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엄마가 웃는 모습을 되찾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우 씨가 퇴원한 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완전히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저희 집으로 진우 씨가 이사를 왔어요. 두 사람의 물건으로 집이 채워지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그림 도구와 책들, 제 수채화 물감과 음악 CD들이 한 공간에 어우러졌죠. 어느 주말 아침 진우 씨가 제게 물었어요. 지혜야, 후회 없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냐고 묻는 거였죠.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내 인생에 진우 씨가 찾아와 주어서. 진심이었어요. 이혼 후 제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었어요. 햇빛도 없이 색깔도 없이 그저 흑백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진우 씨를 만난 후 다시 세상의 색깔이 입혀졌어요. 봄의 초록이, 여름의 파랑이, 가을의 주황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작은 행복들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 있는 그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그의 손길.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끓여준 따뜻한 죽.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갑자기 밀려오는 죄책감에 울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진우 씨는 그런 제 마음도 다 이해해 주었어요. 그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야. 그저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거지. 진우 씨의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딸도 미국에서 와서 진우 씨와 제대로 만났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우 씨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딸도 마음을 열었어요. 아저씨,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줄 아셨어요? 지혜 씨가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어요. 다가오는 여름, 우리는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려고 해요. 진우 씨가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리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획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에요. 진우 씨의 두 아들도 포함해서요. 어쩌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늦은 봄이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꽃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울지도 몰라요. 세월이 가져다 준 지혜와 여유, 감사함이 더해져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제가 이제는 그냥 지혜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은 날들을 진우 씨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시작된 사랑. 그것은 마치 해질녘의 노을처럼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사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생의 황혼기에도 사랑은 아름답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